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은 기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7%의 파란불이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또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또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의 지수를 보더라도 오늘은 그동안의 시장 주도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그 때문인지 0.9%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0.4%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하이닉스와 LG 엔솔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시장 중심주, 또 한미 정상회담 기대주였던 원전, 조선, 이런 업종들의 낙폭이 조금은 깊게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2차전지나 로봇 관련주를 제외했다면 거의 전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 오늘은 기관 외국인 합쳐서 1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또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그거는 오늘을 기다렸던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거의 2주 만에 다시 한번 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수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마이너스 1600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외국인의 순매도는 많지 않았고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 이틀 만에 다시 한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때문에 좋지 않은 시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오션. 이 종목은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1900억 정도? 최근 한 달 내에 있어 가장 많은 순매도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IG넥스원, 삼양식품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삼양식품, 크래프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날에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전날의 잭스도 밀팅 결과 때문에 시장에 꽤나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에 대한 소폭의 되돌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S&P 500은 마이너스 0.4%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7%였죠. 아울러 반도체는 전날과 비슷했었고 또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는 0.9%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보합 있고 중국도 거의 보합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일본과 국내 증시가 다소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낙폭이 심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되었고 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차익 매물이 나왔던 하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평이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투자권을 뜯어봐도 현대차만 추가적인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조선, 방산, 또 원전, 반도체 이 관련주들은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하나오션은 6%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업황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아마 정상회담이 잡힌 것이 지난달쯤일 거예요. 그 때문에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왔고 그에 대한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은 7월 달에 별다른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며칠 전에 저점에서 시장이 4일 동안에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보면 고점까지. 자, 4일 만에 무려 3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의견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기대감으로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뉴스를 기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 업종들에 비해서는 많이 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란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평이했었고 또 일정이 잡힌 것은 거의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매수를 했었던 어떤 특정 주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주체들의 재료 소멸과 함께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이 됐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저는 역설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재료 소멸과 함께 물량을 던지는 세력이 있다면 그런 세력들은 조금은 단기적인 투자 성향이 짙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업황이 꺾인 것은 아니니까 재료 소멸 관점으로 주가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뭐 조선업을 협력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뉴스 때문에 주가에 하락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라면 혹시나 매수하지 않았었다면 그런 업종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로서 지금의 시점을 바라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를 조금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를 지금 봐야 되는 것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걸 국내 시간으로 바꿔본다면 28일 아침 6시쯤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 그 정도 안에서 실적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아마 28일 오전장 그쯤에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대하는 실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이 고점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더라도 최고점에서 고작 2% 정도, 2.53%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이고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는 주당 200달러 정도, 그 가격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도 라운드 피겨 가격이 있을 것이고 100달러, 200달러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만약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사업 방향성을 통해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나 재료가 나온다면 충분히 200달러 근처까지도 한번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7, 8% 정도? 그 정도의 룸이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가가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치가 특정 가격대라면 뭐 하나로 100만원, 10만원 이런 특정 가격대는 반대로 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기대치가 조금은 높아있는 시점이니까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그 실적 발표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그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는 다시 반등을 하는 추세이지만 반등이 조금은 세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해드리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하이닉스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엔비디아 좋은 실적이라든지 또는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시장까지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지금의 위치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 고점, 그 고점 상단 부분이 깨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위치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직전 고점, 그럼 그 고점 상단에 터치하기도 전에 좋은 실적과 재료로 인해서 빠르게 수급들이 더 유입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는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뉴스를 보면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신형 로봇 반도체를 출시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I와 더불어서 로봇의 두뇌를 엔비디아 반도체가 만들겠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로봇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사업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전체 매출의 1%도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매출 비중이 이렇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그게 유지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봤을 때도 로봇은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비중은 앞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동력으로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새로운 모멘텀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AI라는 산업이 나왔고 그 때문에 뭐 GPU, 가속기, HBM 이런 다양한 반도체 호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신형 로봇 반도체라는 것은 충분히 국내 기업에게도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AI 반도체하고 로봇 두뇌 반도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AI 반도체는 주로 대규모 연산에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GPU라든지 가속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HBM까지 국내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로봇 두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연산이나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포커싱이 되어 있는 쪽이 자율주행 쪽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AI 칩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보다는 저전력 GPU 또는 D램이나 전력 반도체 이쪽에 대한 수요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는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 있고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차세대 로봇 반도체까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지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로봇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몇몇 종목은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주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며칠 전에 정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키우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노란 봉투법이 지난 24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조금 더 빠르게 도입하지 않을까 라는 공감대와 기대감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018년도 19년도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줄이고 키오스크가 많이 퍼졌던 만큼 지금 노란 봉투법을 같은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이슈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약간은 테마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는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인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3200포인트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00포인트 위에서 계속 맴도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저는 충분히 에너지를 모으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시간이 정말로 빨리 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